예, 안녕하십니까. 찐호빵입니다. 금일은 이제 지금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관세, 미국과의 관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정관 장관님이 이제 미국으로 갔고, 미국의 상무부 장관과 뭐 회담을 했죠. 요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빈손으로 돌아오고 결론 없이 왔다는 것을 뉴스를 보았습니다. 지금 미국이 달라는 거는 뭐 약속했던 200억 달러를 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뭐, 협의를 해서 주기는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들을 현금으로 주기에는 지금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행할 경우 한국에 좀 경제 치명타를 입는 것은 뭐 사실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지금 뭐 주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미국도 이런 상황을 모르지는 않고 이미 한국에서도 그런 내용은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달라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게 이것을 압박으로 해서 뭔가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딜은 이제 에너지, 과 인프라에 대한 것이죠. 트럼프가 정권을 이제 얻으면서 가장 추진했던 것 중에 하나가 화석 연료를 계속해서 이제 부활시키는 것이고, 전력에 대한 노후화, 뭐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프라,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미국산 이제 화석연료 측면에서 봤을 때 LNG를 한국에서 한국 발전사나 이런 데서 대규모로 비싼 가격에 뭐 엄청 비싸진 않더라도 그래도 비교적 비싼 가격에 장기간 계약을 해주는 것을 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좀 줄이는데 좀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 SMR 기술이라든지 기술과 관한 뭐 시공 능력에 대한 확보입니다. 그래서 뭐 한수원, 두산 이런 기업들이 가진 시공 능력과 어떤 기기 제조 역량을 미국 내에서 프로젝트로 해서 핵심 원천 기술이나 운영권은 이제 미국 기업과 이제 공유를 원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딜을 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필요한 게 이제 조선 쪽인데요. 조선하고 방산 쪽인데 이제 미국이 이제 가장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선업에 대한 붕괴죠. 그래서 뭐 해군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에 대한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데 중에 이제 군사 안보 측면에서 이 해군은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함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부족하거나 수리하는 거에 대한 이제 문제가 되게 크게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뭐 이미 앞서 저희 여러 기사를 봤다시피 이것들을 이제 한국을 이용해 좀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세 협정에 대한 거를 유지 보수 정비에 대한 함정에 대한 거를 이제 사업 독점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해군 함정들을 한국 조선소에 들어와서 수리를 이제 받게 하고 결국 이렇게 되면 미국 본토보다 훨씬 싸고 빠르게 해군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국방 예산을 아끼면서 안보 공백을 메꿀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조선소 투자 및 기술 이전입니다. 단순 수리를 넘어서 미국 내 폐조선소를 인수하고 설비를 투자해서 미국 땅에서 배를 만들라고 이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트럼프가 가장 좋아하는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창출이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에 이제 반도체와 이제 배터리 뭐 이런 것들도 포함되겠죠. 어, 원래 반도체나 배터리 등은 이미 투자하기로 했고 뭐 이런 기업들이 삼성, SK가 있는데 요게 이제 더 가혹한 조건을 걸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시기를 앞당기거나 규모를 확대하는 이런 내용들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간을 더 앞당겨서 그래서 공장 가동 시점을 좀 당기고 트럼프의 임기 내 성과를 내게 하는 것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삭감 또는 조건부 반환입니다. 이전에 바이든 정부가 약속했던 이제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그러면 이제 현금이 절약되겠죠. 아니면 이제 보조금을 주고 초과 이익 공유나 중국 사업 철수 같은 어떤 조항들을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보조금을, 이게 현금이죠. 이걸 안 주는 것 자체가 현금을 버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트럼프가 진짜 원하는 그림은 뭐냐? 200억 달러라는 일회성 송금이 아니라 한국의 어떤 역량, 제조 역량이죠. 원전, 조선, 뭐 반도체, 이런 지금 엄청난 역량을 미국의 인프라 재건 하청업체처럼 기속시키는 구조를 만들는 것을 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은 뭐 200달러는 이제 안 받고, 다 안 받고 다른 것으로 결국 셰일가스를 사주고 우리가 사주는 거죠. 군함 수리를 좀 책임지고 미국 내 원전 짓고 그리고 기술자도 보내라. 그러면은 뭐 25%를 좀 처리해서 관세를 줄이지, 그런 딜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핵심 기술, 미국과 공유에 대한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원해서 200억 달러를 받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는 2차 협정에서 뭔가 이제 어떻게 해주겠다고 갔을 텐데, 우리가 이제 뭐 200억을 어떤 식으로 준다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아마 그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이제 현재는 못 준다거나 분할로 준다거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노라는, 그쪽에서 만족을 못했을 텐데요. 결국은 김정관 장관님이 가져간 게 뭐랄까요? 그리고 현재가 아닌 좀 미래에 우리가 뭘 해주겠다. 아주 이제 현재 당장 어떤 현금성을 하는 게 아니고 미래에 긴 기간에 걸쳐서 해주겠다. 그리고 약간 추상적인 경제적 효과를 누리게 해주겠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의 어떤 투자로 인해서 공장을 지으면 너네 미국의 경제적 효과가 있지 않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할 텐데, 트럼프 정부에서는 뭐 요것들을 뭐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거절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서는 유형적이면서 단기적 성과를 더 요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협상이 결렬되지 않았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앞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예상한 대로 결국은 이제 뭐 핵심 기술 공유, 알짜 어떤 사업관에 대한 이양, 이런 것들과 같은 것을 강요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 미국에서 이제 가장 이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면 문제가 환율이 다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특정 산업, 자동차, 뭐 철강, 이런 것들이 좀 다시 또 이슈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빨리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이렇게 실마리가 잘 안 풀린다는 거는, 결국은 이게 미국 측대로 어느 정도 좀 뭐 또 따라가야 되지 않나.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결국은 어쨌든 결렬이 또 되면 25%가 현실화돼서 불확실성이 지속돼서 이제 경제에 되게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한국 쪽에 이득이 되는 쪽으로 해결되기를 이제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